인생 공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내 인생의 멘토 2부 저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될 텐데요. 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재밌었어요 예. 저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예. 그런데 앞부분 뭔가 얘기를 했구나. 다행이다. 예. 저번 주에 우리가 지금 연속으로 방송하는 거잖아. 예. 떠올려봤더니 그밖에 얘기 안 한 것 같아 나는. 근데 보니까 앞부분에 얘기를 좀 많이 했네. 다행히. 예. 그러니까 원래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이빨 털기 시작하면은 또 제 제일 큰 팬이 고약가님이세요. 그러니까 맞아. 제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막 엄청 좋아해 혼자 막 입 막고 웃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제가 그렇게 혼자서 1시간 동안 이빨을 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이 막 낄낄대고 웃고 있긴 하겠지만 제가 그걸 들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를. 댓글 써주세요. 그러니까 낄낄대고 웃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멘토로 가면은 제가 이 멘토 시리즈로 간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멘토죠. 뭐 멘토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도움을 받은 사람을 멘토라는 카테고리로 만든 거예요. 근데 네. 두 번째 멘토는 이제 제 후배입니다. 특이한 거죠. 네. 다 멘토하면은 나이가 많고 하여튼 뭐 경험이 많고 그렇죠. 하는데 근데 경험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나이가 적다는 거는 그냥 편견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 후배는 제가 교환학생에 갔다가 만난 얘기고 제 강연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후배입니다. 한번 제가 얘기 드렸을 수도 있어요. 방송에서 저희 이제 방송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제 후배는 제 교환학생 가서 처음 만났는데 저는 전작가고 이 친구는 기계과예요. 네. 근데 그 교환학생이 제가 워낙 오지로 가갖고 막 스컹크랑 그거 막 이렇게 막 들소 이런 것밖에 없는데 사슴 이런 것밖에 없는 데 갖고 사람이 귀한 데 가갖고 사람이 되게 귀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은 더 없어서 저 영어가 안 되니까 한국 사람부터 찾게 되죠. 근데 한 학기 먼저 간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제 기계과 친구인데 전작가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되게 모범적인 친구죠. 전작가도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대요. 네. 근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애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 밥만 먹고 공부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얘를 보면 되게 애기 같았어요. 되게 철없는 형 같고 저는 그냥 막 축구나 하고 그래야 되지 그러는데 자기는 연구를 할 거래요. 그런 거 교환학생 설명회 때 못 들었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교수를 컨택해서 자기가 그 연구 자리를 알아냈대요. 충격받은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게 얘가 어떻게 보면 전 박사 받을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왜 제 멘토로 넣냐면 얘가 저를 박사 받게 한 장본이에요. 근데 얘는 저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멘토로 여기고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좋은 관계죠. 얘는 인생에서 상호 멘토. 그러니까 멘토. 얘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모든 인생에서 큰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저만 찾아와요.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냥 저는 뭐랄까 인간관계나 좀 큰 시야를 잘 보여. 저는 매크로를 잘하는 반면에 얘는 마이크로를 잘하는 친구죠. 그래서 저도 그 교환학생 때 막 연구실은 다 녹화하면서 다니면서 연구 좀 하고 싶다니까 다 퇴짜 많은데 한 군데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제가 박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생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제 똑같이 저희가 이제 UCLA를 합격해서 똑같이 UCLA 가려 그랬는데 저는 안 가게 됐어요.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로 이제 선회를 했어요. 이 친구 UCLA를 가고 그래서 그 친구는 이 친구 엘리트네. 예. 그래서 UCLA를 갔는데 거기서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되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전액을 받게. 근데 거기서 나쁜 교수를 만나서 그러니까 인생에서 쓰레기 멘토를 만난 거죠. 교수를 잘못 만났으니까. 최악이네. 예, 그 교수가 막 자기한테 거짓말하고. 근데 그거를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또 다른 과목에서 1등을 해. 1등. 그래서 미국은 학점이 A+가 보통 다 없어요. A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교수들이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분포가 있지만 가장 흔한 분포가 정규 분포잖아요. 네. 시험은 정규 분포가 나오게 낸 게 제일 잘 낸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 정규 분포를 넘어서는 애들이 있어. 아웃라이어들이. 네. 그러면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그냥 A가 아니라 디스팅기시드 A를 줘요. 특별한 A를. 이제 뭐 특출난 A를 줘요. 그 앞에 디스팅기시드라고 붙어요, 영어로. 그걸 하면 이제 교수가 말해주거나 이제 알려줘요. 이제 그러면은 교수가 먼저 컨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연구실에 와보지 않을래? 왜냐면 그 예선 통과를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교수도 중국계 차이니즈 아메리칸인데 또 쓰레기 교수였어요.
그 얼마 쓰레기 교수였냐면은 인생 여러분 2번 똥 밟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거예요. 비둘기 똥 피하려다가 소똥 밟은 경우거든요. 이게 아. 진짜.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불쌍하냐면은 그 이제 연구실 보고 갔는데 학생이 막 10몇 명이 포닥이 막 7명에서 엄청 잘 나가는 앱이에요. 그렇게 포닥이 많은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교수가 알고 보니까 나쁜 교수여갖고 연구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학생은 3명밖에 없었어요. 워낙 쓰레기 교수라서 중국 애들도 다 떠나는 거예요.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막 인격적으로 못됐고 막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얘가 얼마나 불쌍하냐면 그 같이 했던 학생 중 3명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온 제가 그 학교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온 다 알잖아요.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하기야, 연구 그치. 대학은 3개가 있어요. 아 그러네. 예.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어느 대학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네. 책에 설폭화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러네. 하나입니다. 나온 그 나이도 많은 형인데 얘 데이터를 훔쳐 쓴 거예요. 그 나쁜 교수한테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얘가 살아남으려고. 전형적인 고정형 사고 방식 예. 계시네요. 그러니까 얘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얘가 인생에서 2번 뒤니까 그 전 작가랑 근데 저랑 똑같은 전공이었는데 살아남으려고 전공을 바꿔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안 되겠다. 문과로 가야겠다. 보통 이과로 가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카운팅, 뭐 매니지먼트 이런 거 다 들은 거예요. 수업을 다 들어서 그쪽으로 아예 전환해서 그쪽에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성공보다도 얘가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거든요. 제가 똑같은 과목을 들었는데 얘보다 성적이 낮았어요. 실제로 전작가 과목을 들어도 워낙 네.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한테 말한 게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이제 박사를 시작하긴 됐지만 내가 얘 또 멘토니까 조언을 줘야 되잖아요. 네. 박사를 하게 되면 내가 너보다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다고. 너는 끼키야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되게 얘가 워낙 강한 애기 때문에 워낙 세게 제가 누르거든요. 근데 나는 공부 빼곤 너보다는 다 잘한다고. 아니나 다를까. 논문을 쓰면은 뭐라면 경쟁이 저한테 잽이 안 돼요. 왜? 저 인간을 너무 잘 다루니까.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강하고 멘탈도 너무 강하니까. 저 논문 5개 쓸 때 1개도 못 써 결국 포기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가 미국에 있을 때 근데 또 제가 말만 그렇게 하지 얘를 제일 아끼거든요. 똑같은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학교는 떨어져 있지만 과도 다르지만 그 그래핀이라는 거를 제가 그래서 소포로 샘플도 보내주고 데이터도 다 알려주고 얘가 그래서 지네 선배가 없으니까 다 나갔잖아요. 맨날 저한테 국제전화 해갖고 그 당시에 아직 그때 막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이거든요. 형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걸 지금 우리가 막 미국에서 싱가포르를 막 전화해서 그럼 제가 이건 여기 가서 재보고 이건 이렇게 해 뭐 이건 이게 문제일 거야 막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막 지도 교수가 사이코니까 막 내가 조언해주고.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근데 저는 이 친구는 저보다 어리지만 그 학습에 대한 태도 말도 안 됐어요.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느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냐면 졸리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실제로 엎드려 자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잠은 어떻게 자는 거냐면은 졸리면은 스스럭 쓰러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는 게 없고 이렇게 스르륵 쓰러져야 돼요.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면 그러다가 딱 쓰러지다가 안 닿고 진짜 무슨 망부석처럼 굳어요. 진짜 얼마나 그 깊은 잠에 빠지냐면은 그러면서 침을 질질 흘려요. 이렇게 졸리니까. 그래서 침이 이렇게 종유석처럼 붙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흘러갖고 내가 딴 애들 볼까봐 그래서 내가 그 침을 막 연필로도 끊어주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뭘 하는지 알아요? 탁 깨갖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잤다 그러더니 공부를 다시 해요. 그런 숙면을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강의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강의 안에 꼭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 셀트리온 멀티비타민 그거를 이렇게 옆에 두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 자식 몸 잘 많이 챙기네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씹어 먹더라고요. 셀트리움을. 그래서 저기 뭐지? 비타민 C인가? 그러니까 그 졸리면 자기 하나씩 씹어 먹는데요. 그래서 저도 하나 먹으래요. 그래서 전 비타민 C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씹었는데 와 뇌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그 쓰디스미 아까 우리 일부에서 캡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게 다 코팅해 놓은 건데 쓴 거 잘 쉽게 삼키라고. 내가 그거 써갖고 내가 아직도 그 생각하면 아직도 뇌가 찌릿찌릿해요. 그거를 그렇게 씹어 먹는 거 왜? 잠 깨려고. 각성하려고. 네. 와, 씨 내가 그냥 대단해요. 얘가 진짜. 그러네. 내가 되게 내가 뭐랄까 되게 내가 한심해 보이더라고. 얘만 보면 볼수록 맨날. 그 미국에 있을 때도
졸리면은 이렇게 반팔 입고 나가서 조깅 한번 하고 되게 춥거든요. 그 뉴욕주 한가운데라 네. 가갖고 반팔 입고 왜 잠 깨려고 추운데 막 눈도 만지고 오고 약간 좀 공부 특전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다 알아서 다 존경해 얘를. 응?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그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한번 얘가 이제 언더라이팅 쪽이 손해보험 쪽에 있는데 이게 기계과였다니까요. 그런 거를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첨강 몇 번 해보는데 자기가 다 독학을 해서 무슨 뭐 손해보험 관련해서 미국에서 시험 뭐 5개인가 봐야 통과하는 시험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시험. 그거를 삼성 보험 계리사 같은 예, 건가요? 예. 그거 단계 되게 올라갈 때 어려워요. 예, 근데 네. 그거를 삼성화재에서 최단기 최연소로 땄어요. 회사 보통 그거 하려고 휴학하거나 뭐 회사 쉬면서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비전공자가 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 더 어려운 시험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100명 안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거. 그게 단계가 계속 위에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 친구가 그거 그때 했던 기타 전문가 있잖아요. 예. 원래 그게 그 친구가 기타 박사 형. 그 보험 계리사 예. 그쪽 출신인데 이게 들었어요. 예. 위 단계가 뭐 몇 단계가 있는데 예. 정말 그거는 국내에 별로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리지만 음. 제가 이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좀 학습에 대한 태도 이런 면에서는 제가 뭐 인성에서 멘토로 손에 꼽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이 친구는 그 대신 저를 항상 인생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이 친구가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한국의 데일 카네기. 이 친구가 저를 그렇게 불러서 제가 데일 카네기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좀 고집이 세서 제가 데일 카네기 3번 꼭 읽어보라 그랬거든요. 안 네. 그러면 나한테 쳐 맞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3번 읽고 깨달은 점이 많아요. 네. 이 친구도. 그래서 정말로 많이 배웠고 지금도 엄청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멘토라고 이렇게 꼈지만 뭐 지금은 멘토라고 솔직히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저를 아직 멘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친구 부모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 좀 결혼에도 제가 개입을 했어요. 가정사에도 개입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게 저 때문에 다 술술 잘 풀렸어요. 가정 진짜 아빠랑 불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참 오지랖도 넓어. 그 캐치를 하고 아버님도 한번 만나고 몰래 제가 그래서 결혼식 날 말해줬어요.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다 하면 나중에 뒤지게 쳐맞는 수가 있다고 나한테. 그래서 어디서 제가 그러면서 그러면서 부모님이 진짜 하늘 같은 부모님한테요. 또 근데 이것도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나 형이 이거 얘기해줬다고 뒤지게 쳐맞는 수가 있다. 제가 그러면서 왜냐면 워낙 친동생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위기를 제가 촉매처럼 싹 끼어들어갖고 잘 돼서 아주 행복하게 가정을 이뤄서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멘토의 힘입니다. 오버 더 피리어드. 그리고 나 그분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저도 느낀 건데 그 쪽잠 자는 거 있잖아요. 그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다 적용할 수 없겠지만 이게 낮잠을 잘 못 자시는 분이 있어요. 민감하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습관이 들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든 것도 있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책을 쓸 때는 집중도 되게 많이 해야 하는데 집중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뇌가 포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포화가 될 때 저는 흔히 그럽니다. 뇌가 찢어질 것 같다고. 그때 저 같은 경우 억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효율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효율이 없죠. 그때 이제 쪽잠을 자요. 근데 원래는 예전에 저는 이제 쪽잠을 잘 못 잤거든요. 아니 습관이 드니까 한 10분 딱 눈 감고 딱 엎드리면 딱 자기 되더라고요. 리프레시 되죠.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딱 10분 쪽잠 자면 다시 이게 회복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전 초코파이나 이제 단거 하나 먹고 다시 시작하는데 당 하나 빨고 그렇죠.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민감하다 생각해서 못했는데 이게 습관이 드니까 내가 못하는 것도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그분도 중간중간에 숙면을 취한 게 실제로 이게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뇌라는 게 이게 무슨 뭐 무한한 정신력이 아니라 이게 생착적인 거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물리학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밀어붙이면 이게 효율이 확 떨어져요. 중간에 특히 쪽잠 같은 게 매우 좋은데 공부하다가 중간중간 잘 수 있는 잘 수 있는 습관이 들면은 정말 공부할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민하신 분도 습관이 들면 가능합니다. 저도 안 됐었는데 돼요.
그런 맞아요. 식으로 하면 지속 가능하게 계속 아니 꾸준하게 그래서 공부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피곤한 분들은 점심에 오락하지 말고 좀 주무세요. 이게 오락 같은 거나 얼마나 그 뇌 에너지 소모가 심한데요, 그게. 이게 자극을 예. 주면 이게 해소되는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회사 생활 힘들다 그러면서 점심 오락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다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이게 습관을 들이니까 점심에 자니까 오후 회의도 잘하고 네. 훨씬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 만약에 회사에서 잔다고 했는데 상사가 뭐라 그러면 그것도 제발 그 미친놈들이야 제가 볼 때. 제발 좀 개인 시간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자기네 어디 가서 삐대기도 쉽고 자기네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맨으로 누가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점심 시간까지 뺏으면 그게 아주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잘한 것들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아니 저는 솔직히 요즘에 음. 제가 좀 그 영향력이 많이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만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은 아니고 그 정책 자문위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음에는 점심 시간에 상사가 부하 직원 뭔 얘기하는 거 법으로 제가 추진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이게 미친 분들이 많아갖고 네. 이런 건 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 하면은 소송 걸 수 있도록 진짜. 네. 진짜 너무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회사에 보면은. 그래서 나는 우리 20대 30대 너무 불쌍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귀한 점심시간 안 되는 거 왜 그 사람 골프 친 얘기 들어줘야 되고 당구 친 얘기 들어줘야 되고 그 말도 안 되거든요. 거기도 그렇죠. 웃어줘야 되고 심지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절대 그걸 터치 못하게 했어요. 그거를 하고 싶은 거 해라. 참 국내는 쉽지 않은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법으로 만들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번째 멘토였죠. 우리 이제 제 후배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 이제 네 번째 멘토는 만나본 적이 없는 멘토입니다. 이제 진대재 전 장관 제 멘토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교환 학생에 갔을 때 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영어도 못하지, 막 그 연구도 해야 되지, 학점은 올해 입을 맞고 싶지. 그날 진짜 춥지. 거기 되게 춥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뭐 하러 왔지? 그래서 막 그때로 이렇게 좀 슬픈 노래들은 눈물이 주룩 나더라고. 힘들어갖고 내 미래도 불확실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반도체 쪽이니까 네. 그 이제 위인전을 읽었죠. 음. 근데 이제 요즘 위인전은 좀 각색이 덜 돼 갖고 옛날 그 이순신보다는 그니까 뭐 그다음에 헬렌 켈러보다 각색이 덜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 우리 필대 영웅 진대재 장관 전 장관님이 열정을 경영하라를 읽은 거예요. 제가 진대재 장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CEO로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도 성공한 사람,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 장관으로 성공한 사람이 몇 없거든요. 그래서 좀 진대재 좀 장관님 진실된 사람이었고 왜 뭐 진실되냐 안 진실되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왜 예산을 축소한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몇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유일하다고 알고 있어요. 보통 다 어떻게 하면 자기네 부처 예산을 따가려고 더 늘리려고 그렇죠. 도로 뜯었다가 까는 것도 다 그 이유인데 2년 연속 예산을 줄였어요. 그건 되게 뭐 나머지 마이크로는 모르겠지만 매크로로 봤을 때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멋진 분 이겼는데 이 사람도 뒤지기 힘들게 살았구나. 특히 나 때는 좀 생활이 편했는데 훨씬 일찍 유학 갔을 때는 훨씬 힘들게 살았구나. 그거 보면서 제가 진짜 전문 용어로 개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그래갖고 그때 당시 그분이 싸이월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좀 유명인이다 보니까 그분 싸이월드 방명록에는 그 정치 관련 방명록이 많아요. 뭐 이것 좀 해주세요. 하소연도 많고 광고글도 많고. 난장판이에요, 방명록이. 뭐 스팸성 글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뉴욕에서 7시간 떨어진 포츠담에 딱 그 햇볕이 드는데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주르르르륵 저 이제 하소연을 회고록을 적어 나갔습니다. 네. 저는 뭐고 뭐 저는 성대를 다니지만 그분 이제 서울대 나오셨으니까 뭐 선배는 아니지만 인생의 선배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분야의 선배님이라고 생각하고 쭉쭉쭉쭉 적어 나갔어요. 그다음에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고 오락을 좋아했고 뭐 이렇게 막 반성문도 적고 늦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겠고 근데 나는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는데 엄청 막 진짜 스크롤의 스압이 진짜 엄청나 막 진짜 지문 없어질 정도로 길게 적었어요. 그리고 적고 나니까 마지막에 제 옛날 캡처해서 보여드린 게 마지막 글이 뭐였냐면 적고 나니까 좀 뭐 후련하네요. 그렇게 적었어요. 자아성찰적 글이 된 거죠. 그다음에 글로 쓰면은 사람이 좀 객관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쭉 적고 정리도 되고. 적고 나니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댓글 안 달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이제 비밀글로 적었거든요.
다음 날 또 싸이월드 들어갔는데 띵동 이렇게 오는 거예요. 거기 그 띵동 표시 뜨거든요. 알림. 진대재님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진짜로 미국에서 혼자 진짜 내가 진짜 그 좀 상황하면은 미친 지랄하네. 그래서 내가 혼자 싸이월드한테 말을 했어. 싸이월드한테 내가 지랄하네 그랬어 내가. 그래서 그게 웃기잖아요. 진대재님이 댓글을 달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믿은 거죠.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진대생가? 그래서 진대재님이 우리 장관님 진짜 댓글을 단 거예요. 내가 책을 쓴 이유가 우리 신용준 군 같은 분을 일깨우고 그런 우리 신용준 군 같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길 바라면서 쓴 거라고. 그러면서 신용준 군은 대한민국에 언젠가 우뚝 쓸 거라고. 나는 자기는 그걸 확신한대요. 난 확신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빈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나 그거 뭐 학부생 찌끄레기가 쉽게 따지면 축구 선수로 따지면 누군지 아시겠죠? 그치. 고등학생 축구 선수인데 마라도나가 얘기해 준 거야. 펠레가 얘기해 주고. 그렇죠. 우리나라 따지면 차범근이 얘기해 준 거고. 차범근, 박지성. 예, 이런 박지성이겠네요. 지금 박지성. 왜냐면은 진대재는 최고였거든요. 네. 우리 진대재 장관님. 그러니까 박지성도 최고였잖아요. 네. 박지성이 넌 축구 선수로 대성할 수밖에 없는 애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때 막 울고 그랬을 거예요, 막. 내 그거에 그 버프 그 약 빨아 갖고 내가 거기 논문 썼잖아요. 그래서 1저자로 막 오래 이뿔 10개 중에 11개 다 오래 다 1등하고 막 그 막 스팀팩 맞아 갖고 진짜. 요즘에 스팀팩보다는 롤 하신 분 아실 거예요. 발언 버프라고 하죠. 나는 그거 몰라 갖고 아씨. 발언 버프를 먹은 거죠. 예, 그거 빨아 갖고 발언 버프, 오용 버프. 예, 요즘에 뭐 이런. 그래서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누누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하지만 성공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여러분 제가 돈을 벌고자 하면은 삼성에 다니면서 원래 하던 대로 주말에 투잡을 하면서 책을 썼으면은 한 20년 벌었으면 상당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뭐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토요일에 일을 해버리면은 돈 쓸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되게 저거를 많이 할 수 있고 뭐 저는 빚도 없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벌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저희 보통 막 50에 그만두면 인생 어떻게 하냐면 50에 되게 행복하게 은퇴했었을 거예요. 평생 쓸 돈 다 모아놓고. 근데 그거보다도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더라고요. 근데 빨리 좀 힘들더라도 단기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만약에 동네 아저씨가 저한테 우뚝 설 수 있었다고 했을 거라고 했으면은 아저씨나 우뚝 쓰세요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맞잖아요. 본인이나 잘하지 어디 가서 우뚝 얘기하고 있냐고. 진짜로. 근데 그게 진 장관님 내가 다 결단을 통해서 우리 필립 쌤이 알려줬는데 파토스, 에토스 이런 걸 알려줬는데 에토스 이렇게 그 사람이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컸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그 댓글 하나로 저희 진짜 스팀팩 한 대 맞은 거랑 진짜 똑같은 효과를 경험했거든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냥 지금도 제가 뭐라고 해주면은 막 그런 거 있어요. AS 모임 하면은 친구들이 그런 피드백을 줘요. 아우씨 막 떨려갖고 말도 안 나오고 아우씨 연예인 만난 느낌이었다고. 아니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게.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대중하고 일을 하고 제가 이제 막 패치팔로가 15,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가 이제 1대1로 만나니까 막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제가 10만 20만 되고 제가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사람 돼본데 저는 그래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방송만 하고 그러잖아요. 전 그럴 생각 전혀 없거든요. 여유만 되면은 AS 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무료 강연은 한 달에 2-3번씩 꼬박꼬박 할 거고. 왜? 더 많은 친구들 직접적으로 만나서 질의응답 받을 거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가는 제 에너지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진짜 거의 원기옥 수준이랄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거를 받아봤기 때문에. 예,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 AS나 이렇게 그런 거에 다 연장선이에요. 해봤기 때문에 이게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해주면은 아직은 내가 듣보잡 레벨이지만 그래도 친구들 입장에 그다음에 특히 대학원생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레벨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왜 네이처도 써보고 뭐 200번 인용된 논문도 있고 그게 자기네 지도 교수도 200번 논문 없는 사람도 태반인데 부지 기술. 예,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이 잘 먹힌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예? 이제 제가 졸업 선물이라는 책에서 버리는 카드가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에서 그 구구절절하게 그 개무시 당하면서 버리는 카드였거든요. 저는 네. 그냥 그게 애들한테 이제 먹히잖아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도 그래서 제가 졸업 선물 에세이 베스트로 성공하고 싶었던 게 자꾸 그렇게 영양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과정을 다 보여주잖아요. 저는
막 진짜 얼마나 힘들게 막 허리가 뽀개져라 가서 서 있고 요번에도 제가 빅포카 파도 맞췄잖아요. 네. 아버지 알파고는 하사비스, 네. 예? 빅포카는 신박사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사진 찍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야 그냥 많이 사람 만나니까 이게 뭐 별 감흥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막 엄청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만나고 예? 제가 진짜 한번 안아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사인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왜 이 진대전 장관님을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은 그러니까 멘토 정도 되면은 경험과 연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성공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 텔레비에 나오는 멘토라는 사람들 솔직히 신뢰가 하나도 안 가는 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걸로 성공을 했어요. 멘토로서 성공을 한 거지. 로버트 기요사키랑 똑같은 거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쓰기 전에 로버트 기요사키는 재테크로 성공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로버트 기요사키는 뭐로 돈을 많이 벌었냐? 부자 아빠 가난한 책으로. 그렇죠. 그게 모순이거든요, 일종의. 자기는 성공 못 해봤는데 어떻게 남을 성공시켜요, 그게. 그래놓고 그러니까 그냥 썰 하나 푸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상한 멘토들 말고 차라리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이메일이나 이런 걸 한번 보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근처에 있는 제가 좀 좋아하시는 분 중에 우리 홍춘욱 박사님. 홍춘욱 박사님 정도만 돼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 얘기가 있죠. 정태영 사장. 현대 그거 카드 현대 부회장인가요? CEO잖아요. 현대카드. 저 그 사람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게 SNS 중독은 좀 싫어하는데 그래도 뭐가 있었냐? 그 사람한테 누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냐고 어떤 고등학생이 질문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답변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면 엄청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 정도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당장 우리 주변에 좀 에이스가 홍춘욱 박사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왜? 공부도 많이 했는데 사회적 지위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연기금에서 돈도 몇십조도 굴려보시고 지금 키움에서도 센터장 하시면서 지금 잘 나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댓글 달면 여러분 그분 다 달아주시거든요. 홍춘욱 박사님. 홍춘욱 박사님 책 읽고서 예? 친절하세요? 홍춘욱 박사님 책 읽는데 이런 거 궁금해요.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달아줘요. 그러니까 그 신 박사님 했던 거 미리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금융 쪽에 워낙 문의가 많잖아요. 이쪽 금융 쪽에서는 정말 입지적 인물을 밟아 오셨으니까 질문 많으니까 전국적으로 종합을 해가지고 애널리스트 되기 위한 필요한 것들 1, 2, 3, 4, 5, 6, 7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 뭐 경제 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2, 3, 4, 5, 6, 7은 문의가 또 계속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고 작가님도 인생 공부 팀원을 맨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왜 고 작가님을 염두했냐면 일단은 벌레 독서 광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고 작가님이 이제 독서 관련해서 상담 많이 해주시거든요. 독서도 이 정도 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어디 뭐 50권 100권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독서를 가르쳐주긴 힘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 독서법에 대해서 강연하고 막 그런 사람들 중에 사기꾼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딱 봐도 책을 안 읽은 티가 나는 게 예를 들어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런 강연 중에 2,000권의 책을 6권으로 요약을 했대요. 말 자체가 틀렸잖아요. 어떻게 2,000권을 6권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2,000권에서 6권을 선별한 거죠. 거기서 딱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하는 캐치프레이즈만 봐도 어휘 선정이 틀렸거든요. 그런데 무슨 독서를 가르쳐 그 2,000권 안 읽은 거 뻥인 거죠. 딱 봐도 그거는.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나는 막 50만 원, 막 100만 원 내면서 뭘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현실이. 그럼 우리 고 작가님한테 메신저로 물어보면 다 공짜로 가르쳐 주는데 진짜 그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 한 권만 읽으면 될 것 같다가 그거를 제가 가서 프로그램도 보니까 무슨 막 그냥 손도장 찍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 막 이렇게 찍어서 그림 그리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무슨 창의력을 키운다 해서 그런 거 40만 원씩 배우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솔직히. 근데 그런 거 여러분 다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세상에는 좋은 책이 많고 그 사람들도 다 책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멘토 정도 되면은 한 분야에서 최소한 뭐 이렇게 끝까지 가봤다. 그런 분들한테 해야지. 얼굴 예쁘고 얼굴 잘생기고 말 잘하는 분들한테 여러분 뭐 배우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재미용이지. 여러분 인생 그런 분들한테 맡겼다가 여러분 인생 훅 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나가는 게 솔직히 문제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니까 네. 잘생기고
또 유창성이 있으면 그래서 저도 어. 강연할 때 가끔 왁스 바르고 가요. 잘생겨 보여요. 또 왁스 바르면 80% 정도 외모가 상승하거든요. 돈 5,000원 주고 바르고 가요 제가. 맞아 그 말씀하셨어요. 예, 그거 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게 2년이잖아요. 그다음에 되게 웃긴 게 솔직히 제가 황창규 대표도 투톱이거든요. 삼성 반도체 신하는. 근데 이제 황창규 대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되게 우리 필드에서는 슈퍼스타니까 예를 들어 네. 박지성과 뭐 차범근급 둘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박찬호급이니까 네. 당시에는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신동력 성장으로 이제 장관급 대우를 받으셨거든요. 그때 네. 했던 거를 제가 좀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KT 가서도 잘 못하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참 여러분 웃긴 게 간절하면은 되게 웃긴 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야구 선수인데 야구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유현진이랑도 밥 한 끼 먹고 강종호랑도 사인 하나 받고 그러면은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솔직히 하나만 만나도 막 방방 뛸 텐데. 네. 류현진하고 하긴 힘들 거예요. 예. 류현진이 워낙 팬 서비스가 최악이기 때문에. 예. 그럼 예를 들어 팬 서비스가 좀 추신수랑 강정호만 만나도 대박이잖아요. 네. 한 사람만 만나도 자랑인데. 근데 저는 진대재 장관님도 좋아했었고 황창규 장관도 좋아했었는데 이제 지금 전에는 근데 전 둘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진대재 장관님은 쪽지로 만났고 황창규 장관은 우리 NUS에 왔었어요. 왜냐면 황창규 장관이 그래핀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세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뻥카를 좀 많이 치시고 다녔는데 NUS가 그걸로 세계에서 되게 잘하는 대학교예요. 네. 아니나 다를까 근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또 외국인 교수도 만나면서 우리 교수가 그래핀도 잘하면서 겸사겸사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교수를 만난 거예요. 또 대학교 후배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연구실을 그 얘기 듣고 저는 뭐 당연히 우리 연구실 사진 찍으러 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딱 그 시간에 옷 깔끔한 거 입고 현미경을 되게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현미경을 보고 뭐 우리 지도 교수가 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 또 내 칭찬 해주려고 우리 교수님 날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삼성 솔직히 황창규 장관이 얘 삼성에 꽂아줘 그럼 뭐 꽂아주겠어요? 당연히 꽂아주지. 그렇죠. 우리 인간적 우리 교수님은 나 잘 되길 바라면서 네. 얘 한 번이라도 한번 비춰야겠다. 네. 영준 저기 가 있으라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그때는 황창규 장관 우러러 보지 않았어요. 내가 측은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현미경을 보고 있다 황창규 장관이 오면 되게 퉁명스럽게 또 이 친구가 그래핀을 연구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뭐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뭐 당연히 준비해놓은 멘트로 저는 그래핀으로 몸을 연구하고 있고 지금 그래핀이 모든 부분이 상용화가 힘들지만 이쪽은 이렇게 하면은 하이 프리퀀시에서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창규 장관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서 그 수행원한테 외국에 오면은 황창규 장관이 외국 연구원들 외국 사람들한테만 주려는 이렇게 USB랑 뭐 한국 태극기 모양 그려져 있는 거 뭐 자개 박혀 있는 거 좀 비싼 거 이게 그 장관이 나눠주는 그 선물 세트가 있어요. 제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당황하셔갖고 뭐 이 친구 줄 거 없나?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주시더라고. 자기에 붙어 있는 거 외국인들한테 주는 거. 그러면서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 고삐랑 저랑 우리 교수님이랑 이렇게 사진 하나 찍었거든요. 그건 내가 우리 필드에서 제일 잘 나갔던 반도체에서 제일 입지 전적 인물들이랑 네. 제가 다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멘토 멘티로 만난 게 아니라 측은하게 왜 내가 잘 돼야 이 사람이 잘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진짜 그런 마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열심히 하면은 멘티가 멘토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이 그때 그래핀으로 밀어서 그래핀에서 결국엔 실적을 못 내고 나간 건데 만약에 제가 일찍 잘 됐어서 제가 빵 터졌으면은 그 사람 제가 살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솔직히 요즘에 제일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수많은 멘티들을 알고 지내잖아요. 저한테 멘토링을 받았다가 우리 멘티 중에 실력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플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UX 디자이너 자기네가 참여하고 싶다고. 멘티인데 저를 도와주러 오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유, 개뿌듯하죠. 그렇죠. 막 진짜 막 네. 내 새끼 큰 것처럼 진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나 멘토 멘티가 아니라 저는 솔직히 지금 기존 멘토들 나오는 사람보다는 제가 내공은 이제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더 열심히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더 큰 물에서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 작가님한테 독서 지도 받았으면은
고 작가님 하루에 한 권 읽으면 여러분 2권씩 읽어갖고 나는 고 작가님 이겨야지. 그런 깡따구가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런 소울이 그런 네. 식으로 하면 2권 못 읽겠죠. 근데 그러면은 한 달에 한 권 읽던 친구가 하루에 반 권을 읽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겠죠. 이제 독서를 하면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인격적인 준비도 이제 백그라운드 있어야 되겠지만 자신감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 헛소리한 게 들리기 시작하면 예. 그때부터 이 독서의 맛이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사람을 뭐 딱 들으면 뭐 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들 정도 되면 이제 쾌감이 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더욱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이게 가열차. 하다가 뭐 아. 이제 많이 깨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 드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고 작가님 되게 좋은 말씀해주신 게 그 멘토의 기준 중에 하나가 좋은 게 뭐냐면은 뉴스를 봤을 때 헛소리를 많이 좀 찾아낼 수 있다. 왜냐면 뉴스를 다 팩트로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네. 저는 이렇게 반도체나 신소재 관련해서 뭐 미래 유망 산업 딱 그러면은 헛소리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거든요. 네. 안 돼요. 이거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산업 나오면은 이건 될 수도 있고 이건 안 되겠네. 그 정도로 한 분야. 그래도 고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 쪽 이렇게 나오면 무슨 약을 팔고 있어 딱 그렇게 하시거든요. 뭐 정말 뛰어난 분 많이 예. 계시니까. 근데 근데 헛소리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다음에 호도하는 기사, 자극적인 기사 쓰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 정도는 되는 분들이 멘토가 돼야지. 어디 가서 좀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다고 이빨만 터시는 분들은 여러분 멘토가 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골수 쪽쪽 빨아먹는 분들이에요, 진짜. 유명하신 분 중에 내공 없으신 분 되게 많죠. 예. 예. 그다음에 어느 쪽에서 유명한데 다른 쪽에서 까지도 좀 침범하실라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 분야를 파셨긴 하시지만 네. 다른 분 솔직히 모르시면서 좀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이 많죠. 맞아요. 요즘에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 뇌공학을 하시는 K 교수. 뇌공학으로는 훌륭하신 분이지만 뭐 독서법이라든지 이런 걸 헛소리를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말해야 돼. 헛소리인 게 네. 저 그분 보면 좀 만나서 좀 욕해드리고 싶은 게 네. 적당히 하지. 그 독서 한번 결정되면 평생 끝이라는 뭐 이런 개소리를 하지 않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은 교육은 썩어갖고 바꿀 방법이 없대요. 음. 그게 어디 교수가 할 말이에요. 그게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애들이 주는 등록금 먹으면서 바꿀 생각이 없다니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 위선자 아니에요. 그렇죠. 악마의 편집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맞잖아요. 그 기사로 나온 거니까. 네. 그러면 그 정정해달라고 얘기하셔야죠. 안 정정됐으면 자기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독서 그거는 뭐 악마의 편집도 아니고요. 예. 동영상 찍은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본인이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거라. 예. 그 산증이 저랑 고 작가님 우리는 독서를 20살 때까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네. 독서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지금. 예? 그러니까 좀 의아한 게 그거를 또 뇌과학을 빗대어서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는 과소성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으면서는 그 언어랑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그 7세 이전에 바이링걸 그거 예. 때문에.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언어를 듣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언어가 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1970년대 그 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게 해서 언어 발달은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건데 예. 그리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든 그러니까 오히려 일찍 시작할 수 없는 거지만 예. 언제든 열심히 하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글 읽는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지는 게 느껴져요. 네. 점점 많이 읽으니까 집중해서 읽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되게 프레임을 잘 설정하고 예를 들어 오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냥 책 읽으면 덮었는데 네. 요즘에 책 읽는 기준 중에 하나는 최소 한 챕터는 읽어야 끝낸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사람이 더 읽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설정을 잘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다음에 짬짬이 읽는 책도 그러니까 책을 2권 달고 읽고 다니면서 짬짬이 읽을 수 있는 책. 그다음에 흐름을 쭉 가야 되는 책. 그런 식으로 2권 들고 다니거든요. 저는. 아 좋네요. 예.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아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듣고 혹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게 멘토는 한 명보다는 2-3명이 좋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밸런스 있는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왜냐면 네. 또 멘토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저도 헛소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 작가님한테 항상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고 작가님이랑 항상 사전에 의견 교환도 많이 하고. 저도 그래요. 예. 저 제가 이제 컨텐츠 중에 뭐 특히나 기업 관련 있잖아요. 같은 경우는 좀 봐달라고 많이 합니다. 네, 신 박사님 워낙 그 경험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카드 뉴스도 이렇게 고 작가님 요즘에 저랑 콜라보가 점점 많은 게
그 회사 관련된 거는 고작 내가 모르니까 요만큼만 하겠다. 나머지는 네가 채워라. 그래서 가끔 우리 편집에 고작가 신박사 같이 돼 있는 건 같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뭐 예를 들어 금융에 관련된 거 모르면 이거 이상한 거 혹시 아니냐고 이거 아니라고 뭐 이런 고 작가님 또 설명해 주면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모르니까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제 패친 중에 전문가가 되게 많아요. 맨눈으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헛소리하면 아주 악착같이 말씀들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진짜. 맞아요. 전문가가 워낙 많아갖고. 네, 정확할 수밖에 예, 없죠. 예. 그런 패친들 주변에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니까 뭐 헛소리하면 헛소리하면 그냥 바로 그냥 댓글부터 그렇죠. 뭐 메시지부터 날라오죠. 그러니까 헛소리하면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패친이라는 집단이 제 멘토 집단이에요. 거기 전문가가 워낙 많으셔갖고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금융이면 그렇죠. 금융, 뭐 이학이면 이학, 공학이면 공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좋죠 요즘에.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멘토로 들어가면은 이분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아예 만나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법정 스님, 제 인생의 멘토입니다. 저 법정 스님 책은 다 읽었거든요. 다 싹 다 읽었거든요. 네. 아직도 자주 보고. 그냥 저는 다 갖고 있어요 책을. 그 하나 못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영어로 번역된 거. 근데 제가 이게 특이한 멘토인 게 저는 이제 대학원 생활을 이제 외국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조언을 얻을 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학교까지 걸어가려면은 공원을 가로질러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됐어요. 근데 그 공원을 가로질러 가다 보니까 안전해요. 뭐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4년 동안 계속 그 공원만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안전해요. 그래서 눈 감고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법정 스님 책이 이제 수필집이잖아요. 그래서 한 챕터가 읽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읽었냐고 하면은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건 저만의 꿀팁인데 그냥 그날 가다가 읽은 책도 짚고 가요. 그다음에 랜덤으로 펴요. 아무데나. 그래서 그 챕터를 그냥 읽어요. 운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챕터를 되게 곱씹으면서 읽어요. 그럼 뭐 맨날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어떤 날은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꼭 읽는 것 같은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법정 선생님 좀 내공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좀 진짜 또 살아있는 진짜 종교인이셨고 그다음에 훌륭한 글쟁이셨고 그래서 막 너무 특히 무소유 이쪽 관련해서 미니멀리즘의 1인자잖아요. 그렇죠. 1인자. 네, 그렇죠. 막 저는 아직도 그 법정 스님이 그 류시아 씨가 인터뷰 딴 책이 사내는 꽃이 피는가 이게 정확 오두막 편지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읽은 지 꽤 오래돼서 근데 아직도 그 머릿말 중에 그게 있어요. 류시아 씨가 찾아갔어요. 법정 스님을 그러니까 그 법정 스님은 대나무를 이렇게 깎고 계셨대요. 대나무를 왜 깎고 계세요?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대나무 깎는 건 되게 위험한 행위잖아요. 날카로워서 다친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졸릴 때는 대나무를 깎으면서 정신을 번쩍 차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했던 그 프레임 설정 있잖아요. 그 산속에 혼자 처박혀 있으면 얼마나 졸리겠어요, 진짜. 그 다음에 여름 그 바람 솔솔 불면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스스로 위험한 행위를 하면서 리스크가 큰 행동을 하면서 정신을 고추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 소울 장난 아니구나, 진짜. 그래서 저는 그 법정 스님 책을 틈틈이 읽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고 솔직히 저는 그게 그 지금 그 저작 그 법정 스님 되게 멋있는 게 그 자기 책 더 이상 찍지 말라고 해서 책이 못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재활용도 못하게 했고 말장난하지 말라고 내 책 갖고. 근데 제가 솔직히 그거를 조금 나중에 좀 영향력이 생기면은 그거를 담당 변호사님이랑 그 담당 스님들이 계세요. 그걸 좀 설득을 해서 그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좀 청년들이 종교적인 부분은 빼고 그 좀 말 그대로 글쟁이로서 쓰신 분들은 제가 좀 다 영어로 번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출판에서 나오는 수익 전액 뭐 일부분 말고 전액은 좀 결손가정 아이들 책 읽는 데다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 영어로 번역을 해서 좀 해외에도 알리고 왜냐면은 법정스님이 아무리 타게 하셔서 뭐 그런 걸로 하셨다지만 제가 볼 때 좋은 일에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영어로 번역까지도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수익 전액을 조금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네요. 예. 근데 아직은 제가 듣보잡이기 때문에 워낙 그쪽은 다 거물급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거든요. 연락도 안 받아줄 거고. 그래서 좀 아쉽고.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게 아직 지금 승인이 안 나서 여러분한테 약속해 준 게 있어요. 옛날에 CEO 편인가 뭔가에서 그거에서 제가 그 좋아요 20개 넘으면은 제가 그 비밀 하나 얘기해 주기로 했는데 20개 넘었거든요. 그 시즌 여러분들 눌러갖고
근데 제가 이게 아직 승인이 안 나갔고 왜냐면 이게 엎어질 수도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확정이 나면 이게 대단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 얘기 드릴 게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배경이 뭐냐? 제가 조금 유명해져서 성공시킨 거예요. 듣보잡이었으면 절대 성공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점점 힘이 생기니까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진짜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면 초감동 스토리입니다. 승인이 되면 네, 승인이 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시간이 애매한데 왜냐면 저희가 오늘 좀 스튜디오가 짧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멘토가 지금 한 5명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건 이제 3부, 4부에서 얘기해 드리고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멘토한테 뭐 얻어내려면은 기본적으로 좀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왜냐면 저한테 솔직히 쪽지 보내면서도 되게 그다음 우리 메신저로 우리 인생 공부에 수백 개의 쪽지가 들어오면 고작가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과연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다음에 앞도 뒤도 없고 그다음에 협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장 해놓으라고 질문. 아니 진짜 좀 그럼 황당을 하죠. 그다음에 여러분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정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꼭 마치 정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떠보는 인간들도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당신도 변할 수 있는 시리즈다가 인기 시리즈인데 그거에서 아시겠지만 그게 여러분이 자세한 배경을 설명해 주면 해줄수록 더 설명해주기가 저희가 편하고 네. 제가 예를 들어 요번에 하나 좋은 상담을 제가 이건 바로 해줄 수 있는 걸 딱 한 게 있는데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명문대를 다니고 네. 경영학과를 다니는데 여자친구인데 컴퓨터로 전화를 하려고 그래요. 컴퓨터공학으로. 제가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수로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한테 뭐 성적이면 성적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자기가 무슨 대회를 나가고 무슨 뭐 하여튼 뭐 입사 면접보다 더 자세하게 보냈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게 됐죠. 이 친구가 저한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자기가 금수저라 갖고 뭐 약간 죄의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금수저라서 죄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친구들에 비해 우리는 다 죄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네. 아프리카 인구가 몇 억인데요, 진짜. 그건 잘못된 거고 제가 말해줬죠. 금수저라서 죄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일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그럼 역량을 훨씬 크게 할 수 있거든요. 뭘 죄의식을 가지냐면 꼭 마치 내가 내 노력으로 얻어서 그거를 내 능력이 마냥 행세하는 건 죄의식을 가져도 되는데 가져야 되고 근데 그거를 태어난 거 갖고 그거를 뭐 죄의식을 갖고 살면 안 된다고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예. 그럼, 아니 뭐 그럼 어디가 부모 자산이 뭐 2억 3천 뭐 기준이 그럼 어딘데 그 죄의식을 가져야 돼가 안 가져야 네.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뭐 예를 들어 MIT에 뭘 가게 됐는데 그거는 교환학생이고 방문학생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가는 거에 대해서 경쟁률 자체가 낮다고 그런 거 내는 것도 죄가 아니라 가서 열심히 배워서 근데 이 친구는 꿈이 사회에 훌륭한 일 하는 거래요. 뭐 군에서 자살하는 거 여성 친구들 그런 문제 갖고 있다. 군에서의 군인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성불평등 문제 이런 걸 자기 해결하고 싶대요. 기술로서 아주 훌륭한 사고 방식이라고. 그래서 미국 가서 배우고 기술도 더 많이 배우라고. 대학원은 꼭 가라고. 왜 컴퓨터공학은 대학원 가는 게 아직도 승산이 있다고. 왜 워낙 시장도 거기가 크고 아직도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과면은 뭐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도 가는 게 있다고. 그다음에 왜냐면 거기 가면 돈이 워낙 많이 드는데 그 금전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학업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먹고 살만 하니까 가서 솔직히 너무 마인드가 예쁘다고. 그냥 평생 너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남을 걱정하는 마인드가 많아서 너무 마인드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내야 제가 좀 좋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지. 자기 배경 설명도 확실히 하고. 근데 앞도 뒤도 안 보고 저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고 그거 답변 해준 사람도 미친놈이에요. 제가 볼 땐.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항상 멘토를 해서 멘토의 역량을 이끌어서 내서 내 삶으로 좀 이득을 보려면은 그게 운이랑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게 어차피 하루는 24시간이고 네. 멘토 특히나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상담하고 싶은 멘토는 시간이 뭐 48시간 아니잖아요. 예, 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쪽지를 받는데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준비 잘 돼 있고 잘 정갈하게 또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기 관찰이 좀 돼 있으면서도 예의 있게 하게 된다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예. 당연히 그런 사람 먼저 자세하게 답변해 줄 확률이 높다는 거고 예. 반대로 그러면 그 멘티 입장에서는 정말 배울 수 있고 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제가 농담이 아니라 고 작가님이 제가 제 캡처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몇 시간 한 2-30시간 시간 전에 영준아 저희는 이제 사서에서 영준아 나는 내가 해야 될 상담을 밀린 건 다 했다 그렇게 딱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받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고 작가님. 네. 고 작가님도 하느라 못했으니까 한 수십 개 네. 해드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지금 수백 개가 밀려있어요. 맞아요. 이메일이랑 네. 제 타임라인이랑 그 인생 공부에서도 제가 해줘야 될 부분. 진짜 예를 들어 여러분 200개 밀려있다 치면은 하나당 20개면 4,000분이에요. 하루에 진짜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계산했을 때 3,000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50시간을 해야 돼요. 50시간. 하루에 4시간씩 하면 12일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게 4시간씩 진짜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앞도 뒤도 없이 하면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멘토도 인간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뭐 이렇게 진대재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이나 뭐 이렇게 좀 역량 있는 사람 얘기한 게, 솔직히 역량 있는 사람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 은퇴하신 분들 중에 경험도 많고 뭐 금전적 여유도 돼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 여러분들 지도해주고 싶은 욕구도 강하세요. 굳이 예. 돈 버는 일을 안 해도 될 네. 정도로 그런 분들도 명예욕이 강하셔갖고 여러분들 지도해주고 싶은 분들 많아서 그런 분들 찾아서 솔직히 꿀팁 얻어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솔직히 적극성이에요. 여러분 운이 자지우지하지만 적극성이 그렇죠. 운의 거의 반이에요. 반. 자꾸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뭔가 일을 만들어야죠. 예. 적극 만들어야지 일이 터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네. 이제 내 인생의 멘토 3부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